안녕하세요. 선주국어교실 선주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중세국어 기출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출발! 1번 문제는 21년 대수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보시면 세종 어제 훈민정음에 해당되죠. 우리는 17강과 18강에 걸쳐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분석했었어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17강과 18강을 다시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세국어 문제는요, 언제나 원문과 함께 현대어 풀이가 같이 나온다고 했죠. 내가 공부한 지 오래되어서 이 부분을 잊어버렸다. 이럴 때는 여기가 현대어 풀이에서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구나 하고 중세어와 현대어의 짝꿍을 잘 찾아서 대응을 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말싸미와 홀바이에 쓰인 주격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이라고 했는데요. 자, 말싸미의 형태소를 분석해 볼게요. 중세국어에서 말의 평칭으로 쓰이는 말싸문요, 자음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격조사로 영이 있는 이가 결합이 되었겠죠. 앞말의 끝소리인 미음이 이렇게 연음이 되어서 미처럼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소리 나는 것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이 되어서 나랏 말싸미처럼 나타난 거예요. 주격조사는 영이 있는 이가 쓰였네요. 그쵸? 다음 헐바이에서 바이는요, 의존명사 바가 되겠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반모음이나 이모음이 아닌 모음이에요. 그럴 때는 영이 없는 이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Y처럼 나타났어요. 현대국어에서 애모음은 단모음이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이었어요. 그들은 바이 이렇게 읽었겠죠. 자, 영이 없는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형태가 동일하다는 1번 선택지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선택지 하니라의 하다는 하니라는요, 찾아볼까요?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할 때 요 하니라가 되겠죠. 중세국어에서의 하다는 많다, 크다, 높다, 넓다 같은 의미라고 했었죠. 품사가 뭐예요, 얘네들? 형용사가 되죠.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현대국어에서 하다는 행위를 행하다, doing의 의미를 가지니까 동사가 되죠. 품사가 동일하다는 2번 선택지의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네요. 다음 3번 이랄과 세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이라고 했어요. 자, 중세국어에는 방점이 쓰였죠. 방점은 무엇을 표시하는 거였어요? 성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했죠. 성조는 뭐예요? 소리의 높낮이를 말하는 거예요. 중세국어에서는요, 거성, 상성, 평성과 같은 성조가 방점을 통해서 표시되었는데요. 거성은 높은 소리죠. 얘는 점 하나를 써서 나타냈었고요. 상성은요, 점 2개를 써서 나타냈었는데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였죠. 평성은요, 아무 표시도 없었어요. 얘는 낮은 소리였어요. 그럼 3번 선택지를 보시면요, 이 아래는요, 거성이 쓰였죠. 점이 하나가 나타났으니까. 세로에도 어때요? 점이 하나씩 나타났으니까 거성이에요. 얼핏 보기에는요, 이거 맞는 설명이구나 하고 낚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방점은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라고요?
성조, 높낮이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했어요. 방점은 강약을 표시하는 기호가 아니에요. 여기가 틀렸어요. 여러분 낚일 뻔했죠? 다음 4번 하이여와 편한 크이하고저에는 모두 피동표현이 쓰였군이라고 했는데요. 본문에서 하이여를 찾아보면요. 여기 있네요. 사람마다 하이여 했어요. 여기에 대응되는 현대어풀이는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되겠죠. 사람마다에 대응되는 짝꿍은 모든 사람들로가 되고요. 하이여에 대응되는 짝꿍은 하여금이 되겠죠. 하여금은요. 누구를 시키여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예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말이 되죠. 게하다는 뭐예요? 사동 표현이죠. 사람마다 하게 하여 이런 의미니까요. 다음 편한 크이 하고저 여기에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는요. 편하게 하고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게하다라는 사동 표현이 보이죠.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렇게 해석되었으니까요. 그럼 4번 선택지는 틀린 설명이죠.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이 쓰인 거예요. 4번 선택지도 틀렸네요. 하이여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중세 국어에서 행위를 행하다라는 말, 아래아가 있는 하가 되죠. 여기에 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이 됐어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영이 없는 사동전미사 이가 결합이 되었고요. 그 뒤에 사동전미사 이가 한 번 더 결합된 형태예요. 그리고 연결어미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사동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동이 2번 쓰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편한 크이하고저도 보시면 편안까지는 요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보이네요. 그쵸? 현실 한자음으로 써볼게요. 편안 크이는 하게가 줄어든 표현이 되겠죠. 하의 하고 저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하의가 줄어들어서 크이 이렇게 축약이 되었고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표기에 반영이 된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수매에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가 쓰였군이라고 했는데요. 수매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보시면요. 얘가 이어적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숨에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숨은요. 다시 한번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중세 국어에서 사용하다, 쓰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가 있었어요. 여기에 명사형 전성어미 um이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어간 말음이 탈락을 하고 숨처럼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다시 부사격 조사에가 결합된 형태가 수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선택지는 맞는 설명되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21년 고1 3월 학평 문제입니다.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하는 문제인데요.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우리 훈민정음 제자 원리는 16강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16강을 찾아서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께서 훈민정음의 초성중 기본자는 이랬어요. 초성자에 쓰이는 건 다 자음자가 되겠죠.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기역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이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이 입모양, 시옷이 이모양, 이응이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자의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했다 하면서 가획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 이체자라고 했지요. 이체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현대 한국어도 그렇고 중세국어도 그렇고 중성자에는 우리 모음자를 쓰죠. 중성의 기본자도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상형했다 했죠. 그 다음에 합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글자를 늘려갑니다. 오, 아, 우, 어처럼 한 번씩 합성된 아이들은 초출자라 하고요. 요, 야, 유, 여처럼 두 번씩 합성된 애는 제출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종성은 초성의 글자를 다시 사용했다. 요거 뭐라고 한다 했어요? 종성자는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쓰는 게 부용이에요. 어디의 것을? 초성자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초성자를 종성에 다시 쓴다. 종성, 부용, 초성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아래 카드 중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글자 카드를 찾아보라 하는 퀴즈를 냈어요. 조건을 보시겠습니다. 초성자는요,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에 가획을 하여 만든 글자라고 했어요. 그럼 우선 이 모양을 본뜬 기본자는 뭐가 있어요? 시옷자가 있죠. 여기에다가 획을 더하면요, 즈가 되고요. 한 번 더 더하면 츠가 되죠. 그 다음 중성자는요, 초출자 오에 기본자 아를 결합하여 제출자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요가 되겠죠. 종성자는요, 상형이나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만든 글자 뭐였어요? 이체자에 해당되죠. 어떤 게 있어요? 응하고 리을하고 반치음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자, 중성에 일단 요가 들어간 걸 찾아야 돼요. 1번은 중성자가 여니까 해당 사항 없고요. 2번은 해당 사항 있고요. 3번은 중성자가 아이예요. 해당 사항 없죠. 4번도 중성자가 아예요. 해당 사항 없고요. 5번은 중성자가 요니까 해당 사항 있어요. 그러면 2번과 5번으로 이제 좁혀졌죠. 자, 초성에 즈나 츠가 온 글자를 찾아야 돼요. 2번이 되겠죠. 그쵸? 5번은요. 디귿이니까 얘는 뭐예요?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인 혀 소리에다가 가획을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 사항 없고요. 자,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2번의 종성도 확인을 해 볼까요? 리을이니까 이체자 중 하나가 되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학년 문제 풀다가 1학년 문제 푸니까 굉장히 쉽죠? 다음 3번 문제는 2020년 고2 9월 학평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요, 중세국어의 의문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세국어에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실현되는 의문형 어미와 달리 체언 뒤에 직접 실현되어 의문의 뜻을 나타내면서 문장을 끝맺는 조사, 이런 조사가 존재했는데요. 얘를 의문 보조사라고 합니다. 의문 첨사라고도 합니다. 의문 보조사로는 판정 의문문에 실현되는 가아와 설명 의문문에 실현되는 고오가 있다 했는데요. 이 부분은요, 20강 용비어천가 125장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빠뜨렸던 부분이네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15세기 국어의 특징을 메모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번호를 이어서 쓰시고 추가로 메모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문문의 종류라고 쓰시고요. 1. 판정 의문문이라고 쓰세요. 그 다음 땡땡하고 예, 아니오의 답변을 요구하는 의문문이라고 쓸게요. 얘가 동그라미 1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쓰시고요.
판정 의문문은요, 아 계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해요. 편의상 제가 아 계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가, 아, 또 냐, 녀 이런 애들 있죠. 이런 계열들이 아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계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방가로 이 쓰시고요. 설명 의문문이라고 적어 볼게요. 설명 의문문은요, 의문사를 사용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에요. 설명 의문문은요, 오 계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합니다. 오 계열이라 하면요, 이것도 제가 편의상 오 계열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고, 오, 뇨, 료 요런 애들이 되겠죠. 오 라인에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을 종결 어미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중세 국어만의 독특한 의문문이 있는데 그건 바로 2인칭 의문문이에요. 2인칭 의문문은요, 서술어의 주체, 즉 주어가 2인칭일 때 나타나는데요. 이때 2인칭 주어는요, 말하는 화자보다가 아랫사람일 때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종결 어미로는 니은다와 리을다를 사용했고요. 2인칭 의문문은 판정과 설명의 구분 없이 두루두루 나타났어요.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볼게요. 그런데 가와 고는 모음 또는 리을 다음에서는 아나 오로 쓰인다 라고 했어요. 언논 야기하고 뒤에를 비워두었는데요. 현대어 풀이가 있죠. 언논에 대응되는 건 언는이 되고요. 야기에 대응되는 건 여기가 되죠. 그러면 무엇인가에 대응되는 부분이 기억이 되는데요.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얘는 판정 의문문일까요? 설명 의문문일까요? 설명 의문문이 되겠죠. 그러면 의문 보조사도 오 계열의 의문 보조사를 사용해야 되겠죠. 무엇에 해당되는 중세 국어는요, 무스가 되겠죠. 그럼 기억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오 계열의 의문 보조사가 쓰인 애들은 여기 3개가 있죠. 그러면 4번, 5번은 아니네요. 무스것이라는 체언 뒤에 바로 의문형 종결어미처럼 생긴 애가 붙었어요. 얘 의문 첨사, 의문 보조사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이 딸이 너희 니은 있는데 현대어 풀이하고 대응을 해볼게요. 이 딸이는 이어적기가 된 거죠. 딸이 너희는 너의 종인가에 대응되는 부분이 니은이죠. 여기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예 아니오의 답변만 요구하는 거죠. 판정 의문문이 됩니다. 판정 의문문은 의문문의 종이에서 보면은 아 계열의 종결 어미를 썼어요. 의문 보조사도 똑같이 아 계열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종에 대응되는 종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 계열의 의문 보조사가 붙어야 하니까 자,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3번도 빠집니다. 후보에서. 그 다음 어때 일홈이 디귿 이렇게 있는데 어때하고 어찌가 대응이 되고요. 여기서 어때가 의문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일홈은 이름이 되고요. 서냐인가 했습니다. 의문사가 있으니까 얘는 설명 의문문이 되는데요. 그러면 오 계열의 의문 보조사가 오겠죠. 자,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오 계열인데요. 앞말이 선야예요. 모음으로 끝나죠. 모음으로 끝나면 고가 무엇으로? 오로 교체되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가 됩니다.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4번 문제 지문은요. 2017 고2 11월 학평 문제예요. 시제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시제란 발화시를 기준으로 발화시가 뭐예요? 내가 지금 발화를 하는 그 시점을 발화시라고 했죠. 그 다음 사건시,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말해요. 우리 이 부분은 문법 요소 시간 표현에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선후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한다 했었죠. 이때 발화시는 말하는 시점을, 사건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말한다 하고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는 일반적으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시간 표현으로 규정되는데 선어말 어미 엇, 관형사형 어미 은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리고 어제 옛날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결합해서 그 의미가 구체화되기도 한다. 현재와 단절된 상황, 먼 과거는 엇이나 엇, 대과거죠. 이것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중 더는 발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일을 회상할 때 쓰이는데 주어가 1인칭인 경우 쓰임에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엇이 사용되었다고 해도 사건시가 발화시와 일치하는 요건 뭐예요? 현재죠. 엇이 사용되었다 해도 현재의 일을 나타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 요건 뭐예요? 미래죠. 미래의 일을 표시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그 다음 현재 시제는요. 일반적으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이죠. 동사의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는이나 니은을,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제를 표현합니다. 관형사형 어미 는이나 은을 통해서도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어를 결합해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제가 사용된 표현은요. 보편적인 사실, 또 미래에 예정된 일, 이런 걸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했어요.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이다. 이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로는 get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며 리가 사용되어서 예스러운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로는 을이 사용된다. 미래 시제는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어와 결합해서 의미를 구체화하지요. 여기까지는 현대 국어에서의 시간 표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중세 국어는요. 중세 국어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의 3분 체계를 갖겠죠. 그런 점에서는 현대 국어와 동일해요. 그런데 다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중세 국어에서 동사의 경우는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없이 표현됩니다.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선어말 어미 앗이나 엇이 아직 쓰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또 선어말 어미 더, 선어말 어미 더는요. 중세 국어에도 쓰였어요. 중세 국어에서의 더는요. 현대 국어와 달리 모든 인칭에 두루 쓰였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1인칭에 쓰일 때 약간의 제약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중세 국어에서 더는요. 1인칭 주어와도 함께 쓰였어요. 그런데 1인칭 주어와 쓰일 때는 다로 나타났어요. 현재 시제는 나나 니은을 써서 표현했고요. 또 보편적 사실을 나타낼 때도 얘네들을 썼고요. 미래 시제는 리를 써서 표현을 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현대 국어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데 동사의 경우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없었다는 거, 요거는 중세 국어만의 특징이에요. 자, 4번 문제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가 먼저 보겠습니다. 주거미, 니로대, 말하기를, 니로대는 말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내가 하마, 이미 명종호라, 죽었다. 이렇게 현대어로 풀이가 되는데요. 1번이 가와 관련이 있는 선택지니까 1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없이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했어요. 자, 명종호라 부분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죽다라는 의미의 명종과 하다, 아래아의 하다에다가 이 명종 하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1인칭이죠. 1인칭이 자신의 의도를 나타낼 때 쓰는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종결어미 다가 쓰였어요. 오 뒤에서 다가 라로 교체가 된 거예요. 하다와 오가 축약이 되어서 호처럼 나타난 거예요. 자, 어디에도 지금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어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사용해서 풀이를 했어요. 현대어 이미에 대응되는 이 하마라는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이 일이 명종하는 이 일이 과거의 일이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1번 선택지는 맞는 설명이 되겠죠. 나도 볼까요? 네, 농담하다라. 내가 농담하였다. 이렇게 풀이가 되었는데요. 여기 있는 네는요. 1인칭 주어 나에다가 자 얘가 뭐예요? 모음으로 끝나는데 반모음이나 이모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주격조사가 붙었어요? 영이 없는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었어요. 현대 국어에서는 가로 해석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농담하다라는 농담하였다라고 과거 시제로 풀이를 하였는데요. 롱담하다라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롱담하다라는 어간 뒤에 롱담하는 이 일이 과거의 일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선어말 어미 더가 붙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롱담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1인칭이죠. 나예요. 나의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가 결합이 되고 종결어미 다가 결합이 된 형태예요. 자, 오 뒤에서 다는요. 라로 교체가 됩니다. 자, 종결어미 다는요. 개사, 이나, 니, 리, 더, 오나, 우 같은 선어말 어미 뒤에서는 라로 교체가 됩니다. 그 다음 더와 오가 결합이 되면 다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롱담하다라는 현대어 풀이에서 롱담하였다처럼 과거 시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2번 선택지 보시면요. 주어가 1인칭이므로 선어말 어미 다를 사용하여 그렇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맞는 설명 되겠네요. 그 다음 다 볼게요. 네, 이제 또 묻나다. 자, 네는요, 내가, 이제는 이제, 또는 또, 묻나다는 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현대어도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으로 풀이를 했죠. 3번 선택지 볼게요. 선어말 어미 나를 통해 현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군. 맞는 설명 되죠? 라 보겠습니다. 한알히며. 한알히며는 하늘이며의 대응이 되죠. 한알도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사람, 사난, 사는 땅을, 땅도 어때요? 히읗 종성체언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다 매호와 모아서 세 개라 한다. 한다는요. 여기서 하나니라 이렇게 풀이를 했죠. 현대국어의 하다에 대응되는 중세국어는 아래아가 있는 하다가 되고요. 자, 요때 나는 뭐예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사실을 나타낼 때도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쓴다고 했죠. 여기서도 그렇게 쓰인 거예요. 그래서 세 개라 한다처럼 풀이가 된 거예요. 4번 볼까요? 현재형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보편적 사실을 나타내고 있군. 맞는 설명 되겠죠? 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분명히 너 다려 니로리라. 내에 대응되는 내가 이제 분명히 너 다려 너에게 니로리라 말하겠다. 니로다는요. 말하다가 되죠. 여기 말하다. 리가 무엇에 대응이 되나요? get으로 대응이 되죠. 자, 리는요.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예요. 자,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있는 선어말 어미 리를 사용해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죠. 오늘날에도 이거 말하겠다를 만약에 말하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 경우보다가 조금 더 의고적인 예스러운 표현이 되겠죠. 5번이 잘못된 설명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는 23년 고2 6월 학평 문제인데요. 이응태 부인이 쓴 언간의 일부가 보기로 제시되어 있어요. 언간이라고 하면요, 한글 편지를 이루는 말이에요. 이 한글 편지는요, 이응태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발견된 무덤 편지예요. 16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16세기 국어의 모습과 또 그 당시 사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자, 편지의 일부와 현대어 풀이를 대응을 하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네 날 향해 여기까지 대응되는 현대어 풀이는요. 당신이 나를 향하여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 편지를 보낸 사람, 발신인은 누군가요? 아내가 되겠죠.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인은요? 죽은 남편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날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자네는요? 수신인인 남편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는데요. 지금 아내가 남편한테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어요. 현대어로는 당신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16세기 국어의 특징 중 하나가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16세기 국어의 특징 정리한 부분에다가 추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서로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함. 이렇게 메모해 볼게요. 현대 국어에서도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을 대우해서 이르는 2인칭 대명사로 쓰여요. 보통 하계체를 쓰는 자리에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의 외할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를 때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버지는 외할머니보다 아랫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 있기 때문에 외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를 대우를 해서 부르는 호칭어가 되겠죠. 2인칭 대명사예요. 그리고 부부들 사이에서도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서는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많이 연로하신 부부들 사이에 보시면요. 남편이 아내를 지칭할 때 자네라는 호칭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자네라고 부르는 경우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16세기 한글 편지를 보면 아내가 죽은 남편을 부를 때 자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는 부부가 서로 자네라는 호칭을 사용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기역이 있는데요. 기역은 1번에서 설명하고 있죠. 기역에서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이 사용되었군. 어떤 모음이에요? 아래아라는 모음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마음을 어디 가지며, 여기는 현대어 풀이로 마음을 어찌 가지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마아물에 대응되는 부분이 마음을이죠. 여기 있는 마암까지가 마음이 되고요. 목적격 조사 을과 여기 있는 목적격 조사 을이 대응이 되는데요. 자, 마아물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마암 플러스 을 이렇게 분석이 되죠. 마암은 양성 모음인데 지금 목적격 조사로 알이 아니라 을이 사용되고 있어요. 뭐가 깨진 모습을 보이나요? 모음 조화가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15세기 국어에서 이 마암은요, 잠과 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이 반치음이 소실되면서 이 자리가 빈자리로 나타난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반치음도 소실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어띠는요, 여기 어찌에 해당이 되죠. 어띠가 현대 국어로 오면서 어떤 현상을 겪게 되나요? 국의 음하를 겪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자네, 당신이라고 했죠. 향하여, 마음을, 어찌, 가지던가,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뭐가 보여요? 의문형 종결어미가 보이죠. 중세 국어에서의 의문문은요, 판정 의문문이 있고, 설명 의문문이 있고, 그리고 2인칭 의문문이 있다고 말했었죠. 판정 의문문은 아 계열의, 설명 의문문은 오 계열의 종결어미를 썼고요. 2인칭 의문문은 니은 다나 리을자를 사용했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뭐뭐 했던 고 했으니까 오 계열의 종결어미를 사용했죠. 설명 의문문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 뭐가 보여요? 어띠라는 의문사도 보이죠. 여기 보이는 의문문의 종류는 설명 의문문이 되겠죠. 그 다음 무이양 자네 다려, 여기까지는요. 무이양은 매양이죠. 매양은 무슨 뜻이에요? 늘 이런 뜻이죠. 늘. 자네는 당신이고요. 다려는 부사격 조사죠. 에게, 늘 당신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니로되, 여기는요. 내가 이르되,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니은에 해당되는 내의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요. 나 플러스 주격조사 이렇게 분석이 되겠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모음이 반모음이나 이모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영이 없는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다고 했었죠. 현대어로는 가라는 주격조사로 대응이 되겠죠. 니로되는요. 이르되 이렇게 풀이가 돼요.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두음 법칙이 일어나죠. 니은 보러 갈까요? 니은은 2번 선택지에서 설명하는데요. 주격조사가 생략되었음을, 생략이 아니죠. 주격조사 뭐가 있었어요? 영이 없는 이가 사용이 되었었죠. 2번 설명 틀렸네요. 그 다음 한드이 누워서, 여기까지는요. 함께 누워서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자, 요 부분을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요. 현대 국어에서 한 개, 두 개 할 때의 이 한은요. 중세 국어에서 아래아가 있는 요 형태로 쓰였어요. 그럼 드이는요. 현대 국어에서 의존 명사로 쓰이는 대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럼 한드이는요. 한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함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한 곳에 누워서, 함께 누워서 이렇게 의역을 했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보소 남도 우리 같이 서로 애엽비 너겨 사랑하리, 남도 우리 같한가, 이 부분은요. 남편 살아생전에 화자인 아내가 남편에게 늘 하던 말을 인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어 풀이도 보면요. 여기 따옴표를 하고요. 이보소 남도 우리 같이 서로 예쁘게 여겨서 사랑하리, 남도 우리 같은가 라고 여기다가 인용을 해 놓았어요. 이 부분도 함께 볼까요? 이보소 하고 불렀어요. 여기도. 자, 남도 우리 같이, 이 부분은 우리 같이. 자, 여기 뭐가 보여요? 소리대로 이어적기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요 형태소를 분석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연음이 돼서 가티와 같이 소리를 냈는데 이걸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모습이에요. 현대어에서는요. 형태를 밝혀서 이와 같이 썼어요. 표기는 이렇게 했지만 현대국어에서 소리는 어떻게 나요?
같이 이렇게 됐다가 같이 이렇게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16세기 국어에는요. 이 편지에서는요. 아직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 다음 에여삐 여겨. 에여삐는 예쁘게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어여삐는 뭐였어요? 가엾게, 불쌍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예쁘게라고 해석을 했어요. 현대어와 의미가 같아졌죠. 여겨는 여겨. 사랑하리는 사랑하리. 남도 우리 같은가. 남도 우리 같은가 이랬어요. 여기도 니은가가 쓰였으니까 판정 의문문이 되겠네요. 하야, 하여, 자네 다려, 당신에게. 자, 여기 디귿 지금 지나갔으니까 디귿은 3번 설명에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군. 그렇죠. 현대 국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같아라는 어간의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어 적기를 해서 가탄가처럼 나타났네요. 맞는 설명 되고요. 다음 니라더니는요. 이르더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중세국어의 니라다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이르다가 되는 거예요. 뒤에 있던 니은이 현대국어로 오면 어떻게 돼요? 탈락을 한 모습을 보이죠. 아직 두음법칙 현상이 16세기 국어에도 안 보이고 있어요. 자, 리을 한번 볼까요? 4번.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그렇죠. 그 다음 어찌 그런 이랄. 어찌 그런 이를 생각디, 생각지. 자, 여기도 보면 어때요? D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G가 되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국외음화 현상이 일어났죠. 자, 16세기 이 한글 편지에도 아직 국외음화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미음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군. 맞는 설명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이 나왔지만 나머지 부분도 마저 읽어볼게요. 생각디 아녀, 아녀는 아니하여로 풀이할 수 있고요. 나랄, 나를, 여기는 또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죠. 바리고, 버리고, 요때 또 아래하는 뭐가 됐어요? 어가 됐어요. 먼저, 먼저, 가시난고, 가시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어때요? 의문형 종결어미 니은고를 썼죠. 그럼 뭐예요? 설명 의문문이거든요. 그럼 의문사는요? 여기 있죠. 어찌 그런 일을 생각디 아녀. 여기서 일이요. 이렇게 일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했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날 버리고 너 먼저 갔느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22강까지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1강에서 22강까지는요. 고등국어 문법 전반에 대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